네트워크 게임에서 충돌은 클라이언트에서 담당을 하고 충돌로 일어난 결과는 네트워크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플레이어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UI를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캔버스를 더블 클릭해서 캔버스를 한번 구성을 해 봅니다. 먼저 필요한 게 지금 헬스 포인트를 추가를 해서 보여줘야 되니까 텍스트 메시 프로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텍스트 해서 헬스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같이 모아두는 게 좋기 때문에 텍스트 쪽에 올리고요. 자, 그리고 앵커는 왼쪽 밑으로 하고, 자, 왼쪽 아래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보내고, 그리고 요 위치를 잡아 주겠습니다. 헬스가 얼마인지 일단 0으로 적어 놓고요. 그럼 게임 화면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플레이어가 프리팹이 아니고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면 이 텍스트 헬스를 그냥 바로 초기화하면 될 텐데,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 플레이어는 프리팹이기 때문에 얘를 직접 초기화하기는 어렵고 코드로 초기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만들었던 그 플레이어 헬스넷에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UI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하니까 일단 네임스페이스를 tmpro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기 위한 부분을 tmp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헬스에 대한 기능을 추가할 겁니다. 문제는 이 텍스트 헬스를 좀 전에 만들었던 UI 오브젝트랑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게임 오브젝트로 검색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검색하는데 이름이 같아야 되니까 텍스트 헬스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게임 오브젝트를 찾고요. 근데 이 게임 오브젝트는 게임 오브젝트이지 텍스트 메시 프로의 텍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get 컴포넌트 이용해서 tm 텍스트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자, 초기화하면 요 텍스트 헬스의 텍스트에다가 현재 헬스를 반영을 해 놓겠습니다. 자, 헬스는 얼마인지, 우리 맨 처음에는 맥스 헬스로 초기화하니까 일단 이렇게 해두고요. 그 다음에 헬스가 바뀔 때마다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재밌는 부분은 네트워크 베리어블마다 이벤트 핸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구조로 되어져 있는 네트워크 베리어블, 그래서 네트워크 베리어블마다 어블의 이제 변수죠. 마다 이벤트 핸들러 추가. 이벤트 핸들러 추가하는 방법은 C샵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헬스의 onValueChanged에다가 이벤트 핸들러를 이제 더해주면 되는데, 요 이벤트 핸들러는 여기다가 자, public으로 void, 자, 이름은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on, 자, health changed라고 이제 정하고요. 중요한 게 previous value하고 new value를 입력으로 꼭 가져야 됩니다. 이름은 내 마음대로 택하는데
입력 변수는 고정입니다. 자, 함수명, 메소드명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퍼블릭으로 할 필요는 없겠네요. 내부적으로 쓸 거니까. 자, 입력 변수는 고정입니다. previous value하고 new value. 그러니까 health라는 네트워크 베리어블 바뀔 때 이전 값하고 현재 바뀐 값이 들어오고, 이때 요 new value는 아까 우리 health 했잖아요. health가 가지고 있는 요 value하고 같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좀 전에 만들었던 이벤트 핸들러를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스폰할 때 이 이벤트 핸들러를 더해줬으면 디스폰 할 때는 자, on 네트워크에 디스폰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버에서 만든 네트워크 오브젝트를 해지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때를 대비해서 이 이벤트 핸들러를 빼주는 작업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on일 때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자, on health changed. 자, 여기 에러 때문에 위가 문제가 생겼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우리가 등록했던 health changed를 없애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벤트 핸들러 제거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거 오버라이드를 이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on network 디스폰을 다시 한 번 더 호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자, 값이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처럼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new value를 더해주면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텍스트 메시 프로의 텍스트가 뭐 저절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그 기능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빌드 앤 런을 눌러줍니다. 지금 우리 네트워크 게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다른 이 실행 결과가 필요합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두 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스타트 호스트 하고요. 그럼 헬스가 이제 100이 됐습니다. 여기도 플레이를 합니다. 자, 스타트 호스트 할 수 없죠. 스타트 클라이언트를 해서 여기서 한번 써봅니다. 써보면 값이 헬스가 업데이트 되는 거 확인이 되고요. 이제 위치를 바꿔서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에 한번 쏴봅니다. 쏴보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를 확인이 되고요. 조금 더 UI에 신경 쓴다고 한다면 이 숫자로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슬라이더로 이제 보여주는 게 헬스 바가 있어서 이 헬스 바가 점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캔버스에다가 오른쪽 클릭을 하면 UI가 나오고요. 여기 슬라이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더인데 헬스에 대한 슬라이드로 바꾸고요. 앵커도 왼쪽 밑으로 하고, 그 다음에 피벗
이 UI 오브젝트의 시작점도 왼쪽 밑으로 설정을 해 둡니다. 그래서 0 하고, 자, 여기 슬라이드 헬스를 00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자, 얘를 좀 더 올라가서 표현을 해주는데, 얘가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300 정도 길쭉하게 할까요? 하고 위치는 숫자를 맞추는 게 좋기 때문에 100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도록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슬라이더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하는 거라서 사용자가 값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헬스바는 사용자가 바꾸면 안 되고 내가 저장하고 있는 네트워크 베리어블을 슬라이드에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자, 사용자가 인터랙션 할 수 없도록 인터랙터블을 지웁니다. 밑으로 가면 내가 인터랙션을 해주는 동그란 부분은 핸들인데요. 핸들은 필요 없으니까 눌러서 지웁니다. 지우고 fill 하는 부분이 있는데, fill 하는 부분은 색깔이니까, 자, 색깔은 그냥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초록색으로. 파란색, 빨간색 없고 파란색 없고 초록색만 되도록 해줍니다. 그럼 요 모양이 이제 보이는 거고, 요 모양은 슬라이드 헬스에 가서 보면 0에서 1이 최소 최대값의 기본인데 100으로 합시다. 100으로 하고 얘를 100으로 한번 키워봅니다. 키워보면 색깔이 초록색으로 예쁘게 들어가는 거 볼 수 있는데, 이걸 보면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끝까지 찼으면 좋겠는데 안 차고 있잖아요. 아마도 핸들 때문에 요 칸을 비워놓은 것 같은데, 요 fill area도 이것도 좀 바꿨으면 합니다.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여기 스케일 툴 이용해서 렉트 툴을 할까요? 렉트 툴이 더 낫겠네. 렉트 툴을 이용해서 요 끝까지 한번 보내봅니다. 그래서 아마 5까지 가는 거니까 5까지 가라고 이렇게 하면 아마 요 부분을 다 이제 초록색이 fill 덮을 수 있도록 이제 됐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처음에는 밑에 헬스 값처럼 0으로 가야 되니까 0으로 가게 일단 해 놓습니다. 해 놓고 플레이어가 생기면 헬스를 100으로 쫙 올리는 게 더 좋은 인터페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캔버스에 슬라이드가 있긴 한데 프리팹에서 이 UI를 조정을 하려다 보니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초기 하기는 어렵고 코드상으로 해야 됩니다. 코드상으로 해야 되는데, 자, 저 클래스 이름은 슬라이더거든요. 슬라이드인데 슬라이드를 해보니까 슬라이더 해서 얘는 헬스잖아요. 슬라이드가 안 뜹니다. 안 뜨는데, 자, 이 부분은 UI가 없어서, UI 네임스페이스가 없어서 그런 거라서 유니티 엔진에 있는 UI를 이제 등록을 시켜줘야 됩니다. 등록시켜줘야지 슬라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다 됐으면 얘랑 이제 거의 똑같은 코드입니다. 똑같은 코드니까 find부터 이제 해주는데, 이 find의 이름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게임 오브젝트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와야 됩니다. 하고, 자, get component 해주는데, 이번에 슬라이드를 이제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갖고 오고, 요 슬라이드에, 자, 슬라이드 헬스에, 자, value를, 자, max health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헬스 값이 바뀔 때 이벤트 핸들러에도 등록을 해서, 자, new value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게임은
자, 이렇게 했을 때 헬스 값이 자, 스타트 호스트라면 100으로 쫙 가는 게 보여지고요. 이 경우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빌드 앤 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호스트 해서 지금 호스트는 헬스가 이제 100이 되도록 하고요. 플레이해서 클라이언트도 헬스가 100이 되도록 합니다. 자,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쏘면 점수가 남에 따라 가지고 헬스 바도 바뀌는 거 볼 수가 있고, 상황을 반전시켜서 클라이언트도 서버 쪽에다가 한번 쏴봅니다. 잘 되는 거 이제 확인이 되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다면 나는 내 점수는 볼 수 있는데 상대방 점수는 또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또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하려면 현재 플레이어의 이름을 정하고 그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되는 점수가 플레이어의 네트워크 베리어블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헬스 포인트는 네트워크 베리어블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등록이 된 상태인데, 지금 게임 시작할 때 사용자 이름을 이제 받아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든 이 플레이어 위에다가 텍스트를 딱 입히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UI를 같이 개발하다 보니까 캔버스가 있고, 이 캔버스는 그러니까 스크린 스페이스에 오버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 내가 여기다가 자, 필요한 오브젝트가 있으면 오브젝트 하고, 이 오브젝트에다가 내가 UI로 캔버스 넣고, 캔버스 밑에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이렇게 넣으면 큐브 위에 텍스트가 딱 뜨도록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큐브를 만들고 글씨를 올리기 위해서 캔버스 만들고 텍스트 만들어서 표현하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캔버스가 여기 캔버스처럼 그러니까 스크린 스페이스에 오버레이로 되어 있어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 얘가 이제 따라 다르게 만들려면 얘를 카메라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월드 스페이스로 해서 카메라는 여기 메인 카메라 갖다가 여기 두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플레이를 해보면 큐브에 글씨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나오지 않는 이유는 캔버스가 두 개라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캔버스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이 캔버스 이용해서 큐브에 자식으로 텍스트를 넣으면 카메라에 따라 가지고 이 큐브의 움직임에 따라서 글씨가 움직이는 거는 쉽게 되거든요. 근데 캔버스가 두 개 있으면 좀 불편해집니다. 근데 우리 경우는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는 글씨를 만들고 싶은데 캔버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쓰기보다는 그냥 예전에 썼던 GUI로 직접 텍스트를 생성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해 보고 싶고요. 자, 그걸 하려면 자, 여기에 가서 GUI 쪽에 생성을 하려면 onGUI라는 메시지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메시지 처리를 해줘야 되고, 자, 여기서 GUI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GUI 처리하면 되는데, GUI 처리하려면 일단 그 플레이어 이름을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UI에다가 플레이어 입력받는 거 하나 추가할게요. UI로 해서 인풋 필드를 추가합니다. 요 위치는 여기를 갖다 놓고요. 자, 이름은 그러니까 사용자 이름인데 ID라고 하죠. 뭐 ID라고 하고,
요 id는 placeholder에 user id라고 이름을 붙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왼쪽 위를 앵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 피벗 지점은 0 하고 위에 꼭대기 왼쪽 위를 기준으로 이제 삼을게요. 삼아서 캔버스에 인풋 필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요 정도 만들어 놓고요. 얘는 90-10이었네요. 그래도 마이너스 10에 340 정도 하면 입력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텍스트를 하나 또 추가를 하죠. 텍스트 하나 추가해서 유저 이름을 입력하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텍스트 id에서 얘도 왼쪽 위에 앵커를 걸고,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의 시작점은 왼쪽 위로 또 설정을 합니다. 텍스트는 텍스트끼리 모아둘게요. 그래서 얘는 id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죠. 그렇게 해서 얘를 이제 움직였습니다. 0 하고 한 270 정도로 해서 사용자 이름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내 아이디가 모건이라고 하면 모건 이렇게 치면 되겠죠. 이렇게 스타트 호스트 하면 이 아이디 읽어서 저장을 이제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디 읽는 부분은 UI 매니저 쪽에 있으니까 UI 매니저 쪽에 퍼블릭으로 tmp input field 해서 input id라는 거 하나 만들어 둡니다. 만들어 두고 UI 매니저는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 input 필드를 갖고 와서 초기화 해주면 되고요. 그럼 우리 이 부분에서 입력 받아서 기능 업데이트를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스트링으로 sname으로 하나 만들어 봅니다. input sid라고 할게요. 자, input id에 텍스트를 갖고 오는데 얘가 비어 있을 수 있잖아요. 얘를 확인을 해줘야죠. 확인해서 비어 있으면 sid에다가는 그냥 단순히 플레이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디버거도 이제 띄우고요. 그러면 요 저장한 결과는 게임 매니저가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중요 정보이기 때문에 게임 매니저 쪽에다가 하나 id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퍼티가 좋겠네요. 퍼블릭으로 자 스트링인데 얘는 user id다. 그래서 getset 해주고요. 얘도 초기화할 때 자, user id는 좀 전처럼 플레이어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계속 두고 활용을 해야 되니까 UI 매니저에다가 자, 게임 매니저에 자, 인스턴스에 user id에다가는 지금 현재 받았던 요 id를 저장을 해 둡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 봅니다. 그러니까 id를 받기 위해서 코드 작성했고요. 그 모건이라고 하면 스타트 호스트 하면 호스트가 이제 되겠고, 자, 콘솔 쪽에는 이 아이디가 모건으로 잘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한 게임 매니저에 있는 문자열은 클라이언트에만 존재하는 거지 네트워크상으로 공유된 게 아니잖아요. 그 네트워크상으로 공유를 하려면 RPC도 있겠지만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트워크 베리어블을 그냥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트워크 베리어블 쓰는데 자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구조의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상으로 정보 교환하는 게 좀 불편해요. 불편해서 문자열을 쓸 때는 문자열을 네트워크상으로 쓸 때는 고정된 문자열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자 fixed string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기가 있는데 한 128바이트 영문자로 128바이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는 이걸로 하고 new는 뭐 네트워크 베리어블로 해주고 자 디폴트 값은 플레이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읽기 쓰기는 everyone과 owner로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은 다 만들어졌고요.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이 플레이어가 스폰이 되면 만들어지면 자 여기다가 우리 좀 전에 했던 이 유저 아이디의 밸류를 이제 설정을 하는데 요 값은 어디 있는가 하면 게임 매니저에 있습니다. 게임 매니저에 자 인스턴스 밑에 있는 유저 아이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집어넣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유저 아이디가 이제 한번 저장이 이제 되면 그 다음부터는 유저 아이디를 읽어서 내가 사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요거 사용을 이제 하려면 내 플레이어 위치에다가 띄워줘야 됩니다. 위치에다가 이제 띄워줘야 되는데 그 띄워주려면 UI에 보면 레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특정 위치에 문자열 출력을 하는 겁니다. 문자열 출력하려면 근데 필요한 게 렉트가 필요해요. new를 해가지고 요 렉트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 100에 한 50 정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렉트를 이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보내주면 됩니다. 자 문자열을 보내주면 되니까 유저 아이디는 유저 아이디에 있는 밸류에 들어있잖아요. 밸류에 들어있고 그때 점수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헬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헬스에 밸류를 또 갖고 와서 문자열로 출력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출력을 하면 그러니까 요 값은 플레이어를 따라다니지 않고 00이라는 위치에 출력이 됩니다. 00 위치가 어딘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타트하면 여기에 생기잖아요. 여기 생기는 거 보이나요? 자, 플레이어라는 이름 여기 다시 다른 모건이라는 이름을 한번 아이디를 해볼게요. 자, 모건 아이디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럼 모건으로 100이 생기는데 자, 내가 좀 쉽게 보려면 요 생기는 요 이름이 플레이어 쪽에 붙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플레이어의 그 위치를 갖고 와서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트랜스폼의 포지션에 있죠. 이 플레이어의 트랜스폼 밑에 있는 포지션 위치를 갖고 와서 그 위치를 캔버스 상에 요 위치로 환산해서
출력을 이제 해주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화면은, 게임 화면은 카메라의 화면이기 때문에 카메라 기준으로 이 위치를 그냥 잡아오면 됩니다. 그럼 이 위치를 알기 위해서 벡터3의 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이 카메라 밑에, 메인 밑에 어떤 함수가 있는가 하면 월드 좌표계를 스크린 좌표계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뭔 말인가 하면 월드 좌표계는 이 게임 오브젝트가 있는 전체 세상입니다. 전체 세상 중에서 우리는 카메라의 한정된 위치로만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스크린 포인트입니다. 월드 포인트는 전체, 보이지 않는 요 지점에도 월드는 있잖아요. 잘려서 그렇지. 카메라 때문에 잘려서 그렇지. 있는데 그까지 다 포함하는 게 월드 좌표계인데, 그걸 스크린 좌표계, 카메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스크린 좌표계로 환산을 해주는 겁니다. 누굴 환산해 줘야 되는가 하면 트랜스폼에 있는 포지션을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해주는데 옵셋이 좀 필요하니까, 자, 벡터3로 옵셋을 하나 줄게요. 좀 보기가 좀 그러니까 옵셋을 하나 주는 걸로 할까요? 자, 뉴로 벡터3에 옵셋을 주는데, 요 옵셋은 지금 플레이어의 머리 위에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Y축으로 한 이 정도만큼 하고, Z축은 안 쓸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옵셋을 줘서 포지션을 이제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조심할 점은, 이 위치는 유니티 스크린의 위치입니다. 위치인데, 자, 밑에 요 렉트는 컴퓨터의 2차원 좌표계예요. 2차원 좌표계인데 여기 헷갈리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유니티 쓸 때는 그 유니티 좌표계는 수학에서 쓰는 XY 요 좌표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얘가 유니티가 쓰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의 기준 2차원 좌표계는 책이나 문서처럼 X축 같은데 요 Y축이 꼭대기에서 밑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Y축 방향이 다르고 Y축의 원점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를 고려를 해서 코딩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 벡터 값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 벡터 값의 X 값은, X는 좌표계가 같으니까 그냥 포지션 X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근데 요 Y 값이 문제예요. 요 Y 값은 지금 원점이, 이 포지션의 원점은 아래쪽 밑에가 원점이고, 이 렉트는 컴퓨터 2차원이니까 꼭대기가 원점입니다. 꼭대기 원점이니까 요 스크린에 하이트를 갖고 와요. 하이트를 갖고 오고 요 포지션에 Y를 이제 빼줍니다. 자, 렉트 Y축 설정하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림을 하나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필요한 게 컴퓨터 좌표계에서, 자, 요 꼭대기가 원점이니까 요만큼 되는 요 위치에다가 텍스트를 이제 찍고 싶어요. 그럼 요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유니티 좌표계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기준을 해가지고 요만큼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스크린 포인트를 내가 카메라로부터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요 값은 내가 어떻게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얻었잖아요. 요 값은 이제 아는 겁니다. 요 y-라고 하면 얘를 아는데, 그러면 얘를 알 때 얘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요 하이트에다가, 요 하이트 값에다가 요만큼을 빼주면 요만큼이 얻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식이 요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 봅니다. 그래서 목원이라고 스타트 호스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요 글씨가 돌아다니는 거 볼 수가 있고, 근데 렉트는 요 렉트인 경우는 요 원점이 렉트 원점은 여기가 원점입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텍스트를 이제 써주는 거기 때문에 y 값은 조금 더 위로 갔으면 좋겠고요. x 값은 조금 더 옆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옵셋을 줄 때 얘가 조금 더 위로 가야 되니까 한 3 정도 하고, 얘도 한 마이너스 3 정도 할까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내가 원하는 쪽으로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3 하니까 또 너무 많이 갔네요. y는 괜찮고 x는 너무 많이 갔으니까 마이너스 1 정도? 한 1.5? 이 정도 가볼까요? 그런 건 조정해서 그러니까 보기 편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 예쁘게 이제 변화되는 거 볼 수 있는데, 근데 색깔이 이제 흰색이고 폰트도 좀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점들이 있을 겁니다. 레이블에 UI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 UI 같은 경우도 스타일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GUI 스타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스타일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일을 설정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요 스타일을 내가 좀 편하게 하려면 리치에 대해 속성을 true로 해주면 됩니다. 이 리치에 대해서는 풍부한 텍스트라는 건데, 자, HTML 태그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HTML에서는 컬러해서 예를 들어 노란색이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색깔이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HTML로 글씨 편집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이블 기능이 그렇게 부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지 또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자, 스타트 하면 이번에는 노란색으로 바뀐 게 이제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어마다 각자의 포인트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우리 코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원으로 한번 호스트를 해보고요. 자, 노란색으로 지금 100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플레이 하는데 게임으로 한번 아이디를 만들어 볼게요. 자, 게임을 만들어서 호스트를 합니다. 자, 지금 호스트를 하면 안 되고 클라이언트를 했어야 되는데 실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하고 목원이 서로 다르게 이제 표시가 됐고, 자, 내가 게임을 하더라도 상대방 점수를 보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로컬에서도 이렇게 치면 점수가 막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작업했던 네트워크 게임의 연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